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하락이 나왔어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약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211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 1.2%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750포인트에 마무리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해당 종목도 코스피 움직임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장 초반에 한때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약 1.9% 하락해서 51,900원에 마무리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약 2% 하락해서 84,3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1위부터 25위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언택트 관련 종목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다 음봉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흐름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순위 26위에서 5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다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단 한 종목도 양봉으로 마무리된 종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를 체크를 해보니까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지 않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움직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종가도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종가도 약 2% 이상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가 깨졌죠.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0,00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렇게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9,90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19% 하락이 나왔죠. 자, 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매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 모든 과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증시 하락은 그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항상 원인을 찾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또 하락할 때는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락의 원인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50개 주에서 절반 정도가 코로나가 다시 늘었다는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주와 지자체는 경기 재개 일정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출렁일 텐데 출렁일 때마다 항상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하락의 원인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온 만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큰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 덕분에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외국인이 순매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나빴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 플랜들을 짠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은 카지노 그리고 도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날 때는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매수했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도했는데 그때 수익이 발생됐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 투자 때도 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와 같은 장기적인 종목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4개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제가 어떤 과정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와 원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한 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수했는지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전하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20%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3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부채 비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인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일렉포일이 뭐냐면 동박이에요. 그리고 이 동박, 일렉포일이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의 구성에는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극재, 두 번째는 음극재, 세 번째는 분리막, 네 번째는 전해질. 이렇게 크게 4가지 구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음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기업을 매수를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해가 갈수록 상승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 중에 약 4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상승한다는 말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런데 2022년쯤에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은 내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4개 중에 하나인 음극재, 이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즈가 세계에서 약 2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단연코 1위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그 투자하는 산업에 시장이 얼마나 되고 그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느냐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눠먹기 싸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죠. 이 동박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같이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박 제조 기업 중에 단연코 국내 1위거든요. 여기 시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 2차 전지용 동박 시장은 2018년에는 약 1조 원이었는데 7년 뒤인 2025년에는 약 14조로 1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시장이 14배 증가한다는 것은 그 시장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상위 업체와 후발 업체의 기술 격차가 커서 2차 전지 생산의 필수 소재인 초극박형 동박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기술주란 말이에요. 이런 기술주의 특징은 후발업체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점유율 잠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 기술주예요. 그래서 그 기술주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일렉포일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 수준의 얇은 구리 호일인데 두루마리 휴지처럼 롤로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박의 역할은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지지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공시가 나왔죠. 2020년 6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동안 4천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를 띄웠고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을 투자한 이유는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이 2018년 대비 2025년에는 약 14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렇게 성장한다는 말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저는 이 기업을 해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또 제가 이 기업을 매수할 때는 일회성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내가 기업 비전을 보고 들어갔다고 해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일회성 매수가 아니라 2회, 3회, 4회 이렇게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따라 매수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했고, 그리고 매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생각을 한 뒤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특히 2차전지 중에서도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이 종목은 삼성 SDI인데 지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보다 지금 더 큰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LG화학,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직전에는 약 40만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50만원까지 더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전 가격 대비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 한 종목을 더 살펴보면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 금액 대비 앞서서 보여드린 4종목보다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서서 보여드린 4종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아 보였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 수요도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021년, 그리고 2021년보다는 2022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죠. 물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해외 기업들의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를 토대로 매수를 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잠깐 살펴보면 오늘 약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것은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어제에 이어서 꾸준하게 들어왔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만큼 내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다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마자 내 종목이 이틀, 3일, 4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느긋하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마인드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굉장히 불안했고 어려웠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